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흔히 100세 시대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장수의 의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꾸준히 연구해 봤더니요.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부지런함이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았고요. 또 물을 마실 때도 차가운 물보다는 공복에 자극이 덜한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소량이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먹었다면 움직이는 거겠죠. 이것을 철칙으로 생각하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바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좀 더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위에 약해진 관절 건강. 여기에 손저림까지 더해져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손이 찌릿한 느낌부터 정체불명의 통증까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손저림을 유발하는 원인 또한 다양하다. 손저림증은 주로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경의 압박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 그리고 목에서 눌리는 흉곽출구 증후군, 경추 디스크 질환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 저린 느낌, 둔한 감각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손저림증. 혈액순환 장애부터 말초신경 이상, 뇌졸중의 증상까지 그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위에 따라 원인도 다른 손저림증. 오늘 TV 주치에서는 손저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어릴 때 저희가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전기놀이가 있는데요. 윤희영 씨는 혹시 아세요? 전기놀이요? 네. 어릴 때 전자제품을 가지고는 많이 놀았는데 전기놀이는 조금 생소한 것 같네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을 맞잡고 네. 신호를 보내서 누가 보냈나 맞추는 게임인데요. 다른 세대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손 딱 저려올 때 이게 쩌릿하거든요. 갑자기 네. 눌러오면. 근데 이런 그 손저림 증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면 정말 일상생활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뭔가 혈액순환에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손저림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가볍게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저림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손저림 얘기하려고 이제 전기놀이까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찌릿찌릿하고 그 저릿한 이런 느낌이 밤에 와가지고 잠을 설치는 분도 계시다고 그렇죠. 합니다. 자, 이 손저림증은 어떤 문제에서 유발되는 걸까요? 네, 손저림증은 무수히 많은 바늘과 침 등으로 손바닥을 찌른 듯한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손저림증 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때의 의 증상은 손이 시렸거나 아프거나 한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손저림증은 신경의 이제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이 가장 흔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이 원인이 가장 흔하다고 하셨는데 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또 질환들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팔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손저림증에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 하면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목에서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외에도 이제 그 흉곽출구 증후군이나 이 목에서 눌리는 그런 질환들, 그다음에 팔꿈치에서 눌리는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 요골 터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후군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제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먼저 그 팔꿈치 터널 증후군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주십시오. 네.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의 신경이 척골 신경이
이 팔꿈치의 뒤쪽을 돌아서 이 손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척골신경이 팔꿈치 뒤쪽에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터널 부위에 압박이 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증상은 이제 새끼손가락하고 그 약지의 반 정도까지 이제 신경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심하면은 이제 팔꿈치를 구부릴 때는 이 팔꿈치 통증이 이 팔꿈치까지 전달되게 되는 아주 괴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척골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팔꿈치 안쪽에 신경이 압박받는 질환을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신경의 직접적인 충격 때문에 이제 신경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팔이 골절돼서 변형 때문에 신경이 압박이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서 퇴행성 질환이 되게 되면 팔꿈치에 이제 뼈가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부분이가 이제 신경을 눌러서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팔을 구부리고 하는 컴퓨터 작업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팔을 눌리고 자는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가지 원인을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과도한 사용, 퇴행성 변화 이 원인들이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럼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지요? 네.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끼와 약지에 이제 저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감각이 완전히 무감각이 되고 이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손가락과 이 손의 힘을 담당하는데 이게 마비가 되면 이제 손에 힘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손톱깎이라든지 아니면 젓가락질 등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네. 더 심하게는 이제 이게 더 심하게 진행되면 이제 손이 마르고 아예 이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제 손가락이 갈기손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팔이나 손에 저림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쉬어주는 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고 마냥 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법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목 구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그 팔꿈치 터널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좋긴 한데 만약에 이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척골신경을 풀어주는 건데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풀어줘서 안 되는 경우는 신경을 아예 앞으로 옮겨주는 이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자세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낫지 않는다면은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자, 이 수술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수술법은 이제 팔꿈치 뒤쪽에 한 3cm 정도 이제 피부 절개를 하고 팔꿈치 터널을 노출시킨 다음 이제 팔꿈치 터널에 눌리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는 신경이 이렇게 좁아져서 말라져 있고 이 뒤쪽에는 부어 있는데 이러한 증상 때문에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 빨리 해야지 이 회복력도 빠르고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오래되거나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수술 사진을 보니까 진짜 수술보다는 예방을 가장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법 중에 이 수면 자세와도 관계가 깊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피해야 할 수면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옆으로 눕는 자세, 이 자세는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고 하는 자세라서 이 척골신경에 굉장히 안 좋은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하지 않고 자기는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런 자는 자세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팔을 쭉 펴고 몸을 축 핀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가 이 팔 신경에서는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이런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이런 팔 신경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에 관해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골 터널 증후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증후군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요골신경이 팔에서 나와서 팔의 앞쪽으로 나가는 때 이 요골 터널에 지나갈 때 이 터널 부위에서 압박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과 이 두 번째 손가락 CG 뒤쪽에서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은 이 팔꿈치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이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면 통증이 좀 악화되고 아주 심하게 방치되게 되면 이 손에 마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요골 신경을 자극하는, 압박하는 요골 터널 증후군까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뭐 퇴행성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골 터널 증후군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좀 원인이 될까요? 네. 요골 터널 증후군은 이제 이것도 과도한 사용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아니면 탁구 같은 그 라켓을 들고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지방종이라든지 아니면 뼈의 종양 심지어는 이제 그 주변 조직의 염증 때문에 유착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자판을 사용할 때라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가 유튜브 시청하거나 아니면 문자 보낼 때 그때에 주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골 터널 증후군이 이제 팔꿈치 뒤쪽에 통증이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증상들인지 그냥 통증만 나타나는 건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선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 손목을 뭐 가까스로 펼 수는 있는데 이 손가락을 아예 펴지 못하는 이런 증상인데요. 이거는 마비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비 증상까지 올 수가 있어서 미리 그 전에 치료를 꼭 하셔야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요골 터널 증후군의 원인의 경우에는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용 같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제 비술적 치료로서는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주사 치료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또 근육층이 있어서 체외 충격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치료에도 이제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수술로 해서 신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분 같이 이제 신경을 풀어주게 되면은 신경이 굉장히 변성이 되어 있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손저림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부위 중 하나인 손목. 과도한 업무량은 물론 스마트 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손목은 휴식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손목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질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는데 흔한 질환인 만큼 일상에서의 관리도 중요하다. 수술하고 나서 20일이 지났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수술 전에 되게 많이 저렸었거든요. 일상생활할 때.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림이 없어졌어요. 수술 전에 주무시기 되게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전에는 한쪽으로 못 잤었거든요. 지금은 한쪽으로 있어도 잊어버리고 있을 만큼 저림이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스트레칭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물리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바닥 감각과 손의 운동 기능 등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팔에 유발되는 신경 압박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환자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도 시행받았는데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저림 증상과 밤에 잘 때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 손목의 힘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달 정도는 보조기 착용하고 물리치료를 또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검지와 중지의 저린 증상을 시작으로 엄지손가락까지 번지고 손목에 통증이 난다. 심할 경우 손목 통증 때문에 새벽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초기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자꾸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좀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강한 힘을 줄 때 가슴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려와요. 너무 좀 힘들어요. 팔이 저리시다고 하는데 어디가 저리시다는 거예요? 왼쪽 팔이 전체적으로 저린데 손끝부터 이렇게 목까지 좀 심하게 저려요. 통증이 심한 편이에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그 저리는 증상 때문에 좀 잘 못 자는 편이에요. 자꾸 깨요. 일상 속 잘못된 자세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흔히 떠올리는 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지만 손 저림증을 유발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도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다. 이 환자분은 이제 손 저림증으로 6개월 동안 간헐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손 저림증과 함께 팔에서 어깨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목 부위에서 상완청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판단됩니다. 환자분은 증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목에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약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운 흉곽 출구 증후군은 손과 팔 저림을 유발하며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 가슴과 등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피하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손 저림증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신경마비로 이어지고 이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고 손가락 동작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감각 저하는 물론 주위 신경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손 저림증의 원인들. 손 저림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손 저림증. 더 이상 참거나 방치하지 말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손저림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 손저림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참 다양한데요. 네. 자, 이번엔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에 관해 좀 알아볼까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목 척추뼈에서 나오는 신경이 이제 신경 다발을 이루는데요. 이거를 이제 상완 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완 신경총이 목과 쇄골 부위에서 압박이 돼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이 저리면서 이 손 통증이 이제 팔을 타고 어깨까지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이제 감각 이상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밤에 심해지고 때때로는 이제 팔과 손이 부어서 이제 그 증상을 굉장히 불편하게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과 쇄골 그리고 어깨 밑으로 지나가는 목에서 나온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흉곽 출구 증후군에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잘 생기는 연령군을 보면 젊은 남자에서부터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과도한 노동을 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깨에 뭐 무거운 짐을
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상체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의 이 상체 근육이 비대한 경우에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비만한 중년 여성에서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쇄골이 골절돼서 이 골절된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서 압박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 장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심과추구 증후군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또 비만, 또 갑상샘 이상 원인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이제 체해 충격파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로도 대부분은 한 95% 이상에서는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치료에도 계속 증상이 있고 재발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신경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에는 이제 신경 감압술도 있고 이제 사각근 절제술, 제1늑골을 절제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예방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예방은 이제 신경 활주 운동과 같은 그런 예방 운동이 있겠습니다. 이 수술 치료법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수술법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심과추구 증후군의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 진단을 미스하는 경우도 많고 엉뚱하게 이 심과추구의 증상을 이제 목 디스크라고 오인하고 목 디스크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오인해서 손목 터널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에서 이 혈관에 여기 압박 부위가 있는데요. 압박 부위에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혈관과 같이 가는 신경에 압박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이게 신경이 상완쪽 신경통이 풀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혈액순환도 양호해지고 그다음에 신경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신경 활주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혼자 추측해 보니까 네. 이렇게 뭐 활처럼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운동법인가요? 활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이 움직임을 유발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팔을 핀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 이렇게 운동하고 팔을 또 이제 앞으로 쭉 펴서 손바닥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이 손이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특히 이제 그런 흉곽추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좀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든 어떤 컴퓨터 작업을 장시간 했던 경우든 그런 경우에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운동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평소에도 많이 따라해 보시면서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손목 저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목 터널 내 압력이 증가돼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손 저림증하고 통증이 나타나고 감각 저하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 많이 평상시에도 볼 수 있는데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과도한 노동, 뭐 반복된 동작 이런 게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쉽게 노화되듯이 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은 힘줄이 뭐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목 터널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런 신경 증상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주부들 특히 이제 이 먼지 하나 이게 용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그런 주부님들, 그다음에 손을 많이 사용하는 미용사, 식당 또는 그런 기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신부전 등이 동반됐을 때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임산부한테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손을 들고 한동안 들고 이제 그런 작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이 손목 터널이 안 좋아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주변에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 자다가도 깬다고 하더라고요. 좀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들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 이런 다른 신경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절인 증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약지의 반과 반에서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감각저하라든지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제 야간에 더 심해지는데요. 이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 손목에 힘이 놓쳐지면서 이제 자주 떨어뜨리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자주 붓고 뻣뻣해지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은 이제 결국은 정중신경에 마비가 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진처럼 이 오른쪽 손에 이 엄지선 그 근육 두덩이가 이렇게 말라서 이게 비틀어 보이는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있다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 병원을 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지 않는 비수술법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서는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보조기나 물리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라도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단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은 어떻게 또 할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손목 터널을 감압을 시켜주는 건데요. 손목 터널 부위를 노출시켜서 터널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예전에는 단지 개방적인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어서요. 예. 이 내시경 수술은 이제 그 피부 절개를 적게 하고서도 이제 손목 터널을 충분히 풀어주는 건데 일단 회복력이 빠르고 일단은 그 상처 부위도 적고 해서 굉장히 임상적 결과가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법과 수술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손 저림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목 디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손 저림 증상이 있다 하시면 경추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와 다른 손 저림증과 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에서 나온 신경이 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려서 나타난 증상인데요. 이거의 특징적인 거는 손 저림증과 목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디스크에 나오는 신경의 위치별로 손가락 저림 증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경추에서 나온 신경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어깨 쪽에 통증이라든지 감각 저림이 나타나고 만약에 이제 흉추 1번에서 나온 신경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이 새끼손가락 쪽에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목 디스크를 조금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심하면 어떤 증상까지 보일까요? 네. 증상이 감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이제 목을 구부리거나 필 때인데요. 목을 구부리거나 필 때 이제 신경이 압박돼서 이 팔까지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에 의한 손 저림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 저림증에 관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손 저림증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손 저림증은 생기는 원인은 신경 압박이 가장 흔하다는 것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은 가급적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래된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회복이 빨리 될 수가 있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손 저림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손목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똑똑 소리가 난다.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다. 맞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손목에 똑똑 소리 나는 거는 이제 그 터널보다는
손 바깥쪽을 지나는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손목 안에 있는 연골 등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이 다음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과 척골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 손가락은 다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O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주로 이 약지의 반에서부터 엄지손가락까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우리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약지의 반에서 이제 새끼손가락까지 나타나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가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요골 터널 증후군과 테니스 엘보는 같은 질환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앓고 있는 부분들이 테니스 엘보인데요. 테니스 엘보는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힘줄의 염증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가 이제 요골 터널 증후군인데요. 때때로는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부위가 다르고 그다음에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되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힘줄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골 터널 증후군은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손저림 증상이 심한 분들은 이 갈비뼈 절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 이제 눌리는 부위가 결국은 이제 쇄골과 이 첫 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좁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비뼈 제1 늑골을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평소 자세와도 관련이 깊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아니면 세모일까요? O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팔꿈치에 이제 그 척골 신경의 해부학적인 위치 자체가 팔꿈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작업할 때 이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고 잔다든지 할 때는 이 팔꿈치의 척골 신경이 매우 안 좋은 자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주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은 결국은 마비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 교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습관적인 동작을 잘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저림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세로 손목을 쓰다 보면 뻐근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쭉 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이쪽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뒤로 굳혀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15초 정도 쭉 가만히 유지하고 있고 좀 쉬었다가 반복적으로 이거를 한 10회 이상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반대쪽 손으로 이걸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팔꿈치가 좀 당겨지죠. 네. 그러면서 이걸 또 이제 요골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저림 증상이 심해서 수술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까지 복귀는 얼마나 걸릴까요? 수술 후에도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어떤 수술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이 재발 여부와 회복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이제 수술을 제대로 하면 재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재발 수술하고 나서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는 한 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작업으로 복귀할 때는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한다든지 썼을 경우에는 이 증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후에 수술 후에 이런 치료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은 완치가 가능하고 재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손 저림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 저림증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손 저림증은 숲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이루어져서 숲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 저림증은 이 무수히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이 손 저림증의 일부,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일부분만 보고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다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손 저림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필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저림증의 유발 요인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손목이나 팔의 신경 외에도 갑상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목 디스크 등 다양한 또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러다 낫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함께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손 저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손목이나 손가락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평소에도 수시로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